자,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12일 김건희가 거론된 두 가지 뉴스 여러분들은 접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공범들 전원 유죄 판결 받았지요. 특히 전주 손모 씨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손모 씨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1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손모 씨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김건희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자,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손모 씨가 유죄이기 때문에 김건희도 유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오래전부터 이 손모 씨 혐의가 김건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손모 씨 판결이 김건희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실 소상히 따지고 보면은 손모 씨는 김건희에 비해서는 가담 또는 기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손 씨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김건희는 자기 엄마와 함께 23억의 이득을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거지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도가. 그래서 저는 이 종범 혹은 공범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쯤 되면은 이 주범이라고 봐야 된다.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어요. 예. 이건 뭐겠어요? 윤석열 마누라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계약, 시공, 준공 전 과정에서 불법과 비위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과 비위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자는 누구인지, 또 그 혜택을 준 사람은 누군지 이것도 규명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감사원은 누가 시켰는지, 누가 덕받는지 이걸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김건희 관련 업체가 분명한데 수의계약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해서 논란을 일으킨 대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니다 이러면서 쉴드를 쳐줬어요. 근데 이 김건희 관련 업체는요, 2021년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데 수십억짜리 국가 핵심 보안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김건희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민심을 폭발시킨 악재를 9월 12일 하루에 2건이나 쏟아낸 김건희인데, 지금 김건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스럽게 마포대교로 또 장애 아동시설로 가서 권력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포대교 시찰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요. 이번 추석의 핵심 메뉴가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김건희 스스로 올라갔어요. 예,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세워두고 김건희가 손으로 지시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공개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명품백 문제. 이것도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무슨 법이 김건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는 물론이고 당연히 공직자 부인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 상식이고 법 정신인데, 이 마누라에 대해서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런 이유로 처벌을 비껴간 거 아닙니까? 정말 엄청나게 봐준 거지요. 그러면은 대가리라도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솔한 공개 사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국민들의 분노 여론을 키운 첫 번째 단초는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일 때 김건희가 그때가 2021년 12월 26일이죠. 제 기억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지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녀요. 또 그의 오빠 김진우가 대통령실 실세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검찰총장 된 사람이 휘문고 동문이고, 이번에 대검 반부패부장 이 사람이 특수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휘문고 5년 후배고요. 휘문고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고등학교는 충암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휘문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인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대선 후보 때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린 노여움을 풀어달라라는 발언을 했을 그 당시 기자회견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분노 여론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3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 재석 167명 그리고 전원 찬성으로 이제 가결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요. 이번 통과된 특검법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서 바로 엊그저께 이슈가 됐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것까지 추가해서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사실 최혜병 특검법 이것도 통과되고 가동되는 순간 이 정권은 몰락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거의 상식으로서 그 납득이 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최혜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다이렉트로 이제 겨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 붕괴는 그야말로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다.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특검법 처리 전에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어요. 실제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하는 문건도 만들었고요. 근데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여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또 김건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는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가 있다.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 찾기 힘들 것이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야당이 그 발언 기회를 이용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는 또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각종 김건희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 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판을 깔아놨다가 누워 침 뱉기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 당, 그 당에게 있어서는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왜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당내 결속이 강화되거든요. 또 어쨌든 자기들의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했다? 안 했다? 게다가 김건희에 대한 여론도 나쁜데?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김건희 특검법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자,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참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24번째 거부권 행사. 자, 오늘 아까 5분 브리핑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9명 중에서 이제 3명이 빠지면 6명인데 6명 갖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9명 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 이번에 빠지는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입니다. 근데 국회는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장악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압도적 다수당입니까? 민주당이에요. 헌법재판관 3명 통과시키지 않으면 3명은 공석이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업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할 수 없고 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슨 사태가 초래되느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또 지금 여러 명의 검사들 지금 탄핵 심판 대상이 됐고요. 이거는 한정없이 미뤄지는 거예요. 판단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꿈에서도 그리던 MBC 장악은 한정없이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 권한이 지금 야당에게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겠죠.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근데 말이죠. 24번이나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윤석열이한테 가서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개무시하는데 국회가 윤석열의 친구가 헌법재판소장인 헌재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대처 또한 적실한 저항권 행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거부권 행사한다고 치죠. 김건희 특검법. 야, 정말 낯짝이 두껍지 않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마누라 관련한 특검법인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당장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고요. 이걸 갖고 사실 탄핵소추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그래서 윤석열 탄핵소추 물론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200석 넘고 헌법재판관 3명 추천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이 임기까지 윤석열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참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죠. 재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즉 민주당이 지금 10월 10일 이전에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10석이 이탈한다는 어떤 그런 정황 혹은 흐름을 목격을 한 것일까요? 그냥 또 부결이 된다. 이거는 민주당에게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10월 10일 더 이상 윤석열이가 현 22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시점.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인 10월 10일 아닙니까? 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재투표를 해도 된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대통령은 15일 안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국회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 때문에 윤석열은 15일 꽉 채워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조기에 낼 수도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재투표를 뭐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되고 2달이 지나도 되고 석 달이 지나도 되고. 10월 10일 이후에 그렇게 재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10석 이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즉시 재투표를 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계속 윤석열이가 거부하고 결국 저지당하고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 무력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결국 그래서 야, 너희 김건희를 이고지고 가면은 너희들 망한다. 선거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의 근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보내자. 윤석열도 보내고. 그래서 야, 너희와 우리가 동등한 상황에서 대선을 하자고. 그래야 너희들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근데 니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이고지고 가면은 다 망해 너희는.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고요. 10월 10일 이후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의 만행을 국민들이 봐야 한다라면서 재투표를 즉각 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다. 이게 득이 더 클지 실이 더 클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법 10월 10일 이후면 해볼만 하다. 통과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전망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세요. 필리버스터를 아예 안 한 당 지도부의 결정, 그 원내 지도부의 결정 뭐겠습니까? 당내에서도 김건희를 쉴드 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면서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재투표를 할 수 있게 그 지혜와 전략을 짠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월 10일 이후면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